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톱스타 중에는 결혼도 이혼도 아니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죠.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이죠. 홍상수 감독의 신작인 영화 강변호텔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 이제 두 사람이 참석하냐 이게 이제 뜨거운 관심이었는데 결국 불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전날 일본으로 여행을 갔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국내 일정을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사회가 불륜을 인정했던 첫 공식 석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약간 좀 조롱 섞인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어적인 심리를 위해서 국내 일정을 좀 참석하지 않으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사실 이 두 분을 최근에 봤어요, 실제로. 그 어디서요? 하남의 쇼핑몰에 제가 놀러 갔었는데 실제로 이 두 분이 그냥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뭐 알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별 개의치 않고 뭐 감추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가 봐도 다 이렇게 다 그냥 편하게 그냥 얼굴도 다 보이게끔 하고 다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모이지도 않아요, 두 분한테. 막 몰리고 막.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쇼핑하고 뭐 앉아있고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난 봤는데 그분 두 사람은 그 두 사람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두 분은. 네. 저도 이걸 느낀 게 그 두 커플이 저희 회사 앞집에 굉장히 맛있는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그냥 진짜 평범한 수제비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줄을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두 분이 왔어요. 왔는데 식당 주인이 나와서 대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희 씨가 그 문으로 손님들을 이렇게 빼꼼히 보면서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죠. 근데 정말 개의치 않으면서 쳐다보면서 자기가 여기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이제 저희 기자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사화하기도 했는데 정말 주변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 그게 제 매력이래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근데 문제는 그 홍상수 감독이 아직도 이혼을 안 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정확히는 못한 예. 건데 아내분이 아직 확실하게 가정을 안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홍 감독 입장에서는 아직 부인 A씨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지난달 이 두 사람의 이혼 재판에 대한 변론이 모두 끝났어요.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소송 제기 3년 만에 드디어 이혼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홍 감독의 뜻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나훈아 씨가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혼이 돼 있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파탄주의. 두 사람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둘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제기해도 파탄주의에 따라서 이혼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나훈아 씨는 이혼을 바라지 않고 아내분이 바라는 상황에서 이 유책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혼이 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도 드디어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여기 관건은 이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상수 씨 부인 A 씨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변호사도 선임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변호사를 4명을 선임을 합니다. 4명을 선임한다는 그 자체는 이기겠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해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혼이 관건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 뭔가 더 많은 걸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랑 의견이 조금 반대인 게 만약에 이 A씨, 그러니까 부인인 A씨가 내가 위자료를 많이 받을 거야라는 목적이라면 아마 합의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이 굳이 안 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내가 가정에 이만큼 기여를 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혼이니 네가 이만큼을 내놔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홍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좀 한 걸음 물러서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합의를 본다면은 홍 감독이 그 아내분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혼을 정말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왜냐하면 또 김민희 씨와 어떤 앞으로의 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가진 거를 다 주고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내분이 되게 좀 아내분을 보는 시선도 좀 약간 좀 애처롭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길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거에서 그냥 이혼해줘. 그냥 이혼해줘라. 뭐 이런 반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저는 이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홍상수 감독의 뭐 아내분이나 그 딸한테 되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나쁜 댓글이에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이게 판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혼이 쉽게 성립이 돼버리면 앞으로 많은 내연녀와 남자가 자기 부인 버리고 당당하게 난 할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거든요. 저희 유부녀를 대표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만약에 뭐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면 그 대신에 어떤 그 뭐 이혼에 대한 배상을 뭐 큰 폭으로 늘리든가 전 재산 그런 게 전 재산 앞으로 할리우드는 그렇게 하거든요. 뭐 얼마를 더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죠. 그게 미국식이에요. 파탄주의로 둘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살지 마라. 대신 거기에는 징벌적 배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재산을 전액 아내에게 준다. 위자료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게 그 추가적인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줄 수 없어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풍문단 사이에서도 답변이 막 뭐 갈리네요. 예. 일단 이혼 선고가 나야 될지 결과를 알 것 같은데 이혼 재판 선고 후에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굳이 한국에서 형식적인 결혼식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미 충분히 대중들의 관심과 입방에 오르는 거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둘만의 뭐 약속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더 사랑이 깊어지면 뭐 혼인식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가도 일부러 어떤 형식적인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동안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다음에 당당하게 보란 듯이 식을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커플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고 싶다. 공식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건 결혼에 대한 의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성립이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을까. 물론 크게는 못하겠지만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뀐 게 김민희 씨가 이제 출산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어쨌든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은 안 치르더라도 식은 안 올리더라도 법적인 혼인 신고를 부부로.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결혼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멀어지네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혼도 결혼도 아닌 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회수 씨가 부인으로 알려진 전영자 씨가 최근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44년 만에 이회수 씨와 합의하에 결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 씨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미 별거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전영자 씨는 이혼을 바랬는데 이회수 씨 측에서 이를 원치 않아서 그 타협점으로 조론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회수 작가라고 하면 들깨, 장외의 인간 등의 많은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유명 소설가죠.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회수 씨 반응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요. 조론을 하자고 했을 때.
네, 1년 전쯤에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오래 살았다. 지루하지 않니? 라면서 이혼하자는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전향자 씨가 네, 더 늙기 전에 다른 여자랑 살아봐. 그리고 그 여자가 실증이 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재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휘주 씨가 이제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여자가 다 떠나도 내 아내만큼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형적인 남자들의 착각이죠. 네. 졸혼이 뭐예요? 졸업했다 이거요? 네. 결혼을 졸업했다. 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건데 조론은 법적인 부부관계 유지하되 각자 사는 거죠. 조론을 제안한 사람이 이회수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본인의 SNS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쪽 말만 듣고 진실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복장 터지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며 산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이혼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네. 두 사람에게 몇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다는 거는 2017년에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부인 전 씨가 이혼 위기의 원인이 이회수 씨의 외도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내로서 남편의 외도보다는 정말 이것 때문에 배신감을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이거요? 있었는데. 외도보다 더한 이거가 뭔가요? 네, 외도보다 센 거?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요? 예. 이게 벌써 6년 전 사건이에요. 2013년 3월에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회수 작가와 혼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본인이 키워왔다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을 이회수 작가의 호적에 등재를 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 2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양육비를 지급했네 안 했네라는 말도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때 2017년에 앞선 이야기가 이제 방송이 나간 후에요. 과거 혼외자 소송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된 건데요. 이회수 씨는 자신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이를 기관에 맡겼다. 이렇게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해명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혼외자 사건 터졌을 때 아내분 반응이 상당히 정말 놀라웠는데요. 기자들이 취재를 갔는데 전영자 씨가 그랬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서 강아지를 낳았으면 사건이지만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서 기자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혜수 씨 부인 별명이 보살이에요. 별명이. 그러니까 저는 옹호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간의 일이니 너희가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전 차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속은 굉장히 상했겠죠. 그렇죠. 상한 정도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거 기사를 보면서 이제 공감이 되니까 그 부인 입장을 공감이 되니까 나 같으면 진짜 난리 정말 난리가 쳤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본인의 아이가 계모 손에 크는 게 너무 싫어서 끝까지 버텼다라고 한 걸 보니까 좀 그게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 부인 전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후에라도 다시 합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론 전에 별거를 하게 됐을 때도 사실은 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나 이 사람이랑 막 죽어도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좀 그런 걱정이 들었고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남편 걱정을 한 거예요? 네, 진짜 보살이 대단하시네요. 전 이 아내분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떤 분이세요? 전에 이회수 씨가 M사 라디오 언중 6회라고 진행을 했었어요. 예. 언중 6회, 유쾌함이 말 중에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례적으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분이 꼭 같이 있었고 매니저가 따로 없으니까 저도 아내분하고 소통을 했어요. 이때 본인이 이제 그 강원도에서 안 나오고선 하니까 심지어 방송사에서 중계차까지 보내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회수 씨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핫한 아이템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모든 체크를 전부 다 아내분이 직접 다 하고 어떤 방송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 답변도 아내분이 주시고 다 했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본인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이 몸으로는 당신을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소. 제가 볼 땐 좀 그 느낌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조론은 왜 하는 걸까요? 조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이제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혼을 택하는 편이 많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이 드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각자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막 힘들게 법적으로 뭐 이혼을 하고 이런 것도 귀찮고 그냥 알아서 삽시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네.